주말대주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1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0월 증시 전망 증권사별로 나온 거 보니까 1,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꽤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미국의 정치권 갈등이 되겠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잡음이 계속 있었음에도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 대한 사랑을 계속 보여줬었죠. 2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사줬던 지난 한 주였고요. 이 기간 9조 이상을 담았고 1999년 이후에 최장기간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 강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선물 쪽에서까지 같이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번 한 주 대형주가 좀 더 쉴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지 또 코스닥의 탄력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한 주라 하겠습니다. 자, 9월과 10월의 교차점을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발 증시와이드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요 코너들 오늘 조금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어떤 장의 모습이 있었었고 또 9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10월의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이번 한 주 또 어떤 모습이 있을지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을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요약한 것 그리고 오늘장 변수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프리뷰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정리와 오늘장 변수 한 판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미국의 정치권 협상도 오늘 밤에 예산안이 좀 처리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까지가 바로 2013 회계년도 마지막 처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2014 회계년도에 대한 미국의 정치권의 합의가 있지 못하면은 사실상 연방정부는 17년 만에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폐쇄 기간 자체가 단기적일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폐쇄돼도 막판의 정치권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에 여전히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마침 그럴 때 또 코스피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를 이번 한 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조금은 미국발 그런 이유를 빌미 삼아 좀 쉬어가고 지난주 후반부터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탄력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이 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 한 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화면이 차장님은요, 먼저 리뷰로서 외국인 순매수 유지 이렇게 금요일장을 리뷰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예산안 갈등 속에 관망세였다 이렇게 금요일장을 리뷰해 주셨습니다. 김일환 연구원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2000선을 회복했다라는 데 의미를 두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가 시작됐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이 마지막 말씀을 사실 해주셨는데 약간 바뀌었군요. 안상현 대리님께서 네 번째 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중소형주에 대한 기관 수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오늘장 변수가 파란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장 프리뷰 쪽을 보시면요. 최승 차장님은요.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주 등 코스닥에 낙폭과대된 종목들 좀 잘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대외적으로 조금 미국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이탈리아도 정국 불안 우려가 커졌었죠. 눈치 보기 장이 계속될 거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어닝 시즌을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면 종목별로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하셨고 제가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안상현 대리님이 네 번째 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3분기 실적 시즌 역시 실적 모멘텀이 중요하다 라시면서 위에 김혜란 연구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겸 주식팀장님은요.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리스크, 코스닥 외국인들 수급을 확인하자라고 하셨네요. 네, 코스닥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고요. 어닝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 의견도 많았었는데 오늘 특별히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한마디로 외국인 순매수에 좀 무게를 두셨는데 스마트폰 부품주, 낙폭과대 코스닥 종목들 주의하자고요. 좀 좋게 보시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리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2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226억 정도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로 봤을 때도 지난주 금요일날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외국인들, 뭐 모비스, 타이어, LG화학 등 골고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정부의 어떤 뭐 디폴트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여전히 뭐 악재로서 재료로서는 남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오늘장 프리뷰를 좀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나 코스닥 낙폭과대주들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 위주로 아마 코스닥 쪽에서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한 두세 달에 걸쳐서 1150원대에서 지금 1070원대로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빠질 때는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화 강세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들도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뭐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은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뭐 역시나 조선주들 대표적이겠죠. 뭐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신조선가 상승에도 이제 배경이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뭐 음식료나 뭐 예를 들어 종목으로 따지자면 대상이나 뭐 CJ 제일제당 같은 이제 내수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가로서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싼 고점 보고 2013포인트에서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지금 싼 고점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는 뭐 2000선 뭐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좀 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만 넘어서면 계속 개인이나 기관, 말이 기관이지 사실 개인이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나 좀 코스닥 쪽의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 낙폭 상당히 컸는데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나 그 외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키 맞추기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활력 차지한 코스닥의 낙폭과대주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로서 원화 강세 수혜주로 음식료 그리고 조선주 등의 투자 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순 차장과 함께 전일장 리뷰, 오늘장 핵심 변수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화려한 소개 잘 봤습니다. 일단 오늘장에 필요한 어떤 전략들 종합적으로 좀 넘버원에게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미국도 또 중국도 조금은 주춤하고 있고 우리만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버틸 수 있는 근간이었던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도 살짝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물 쪽에서도 연속성이 안 보이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런지 코스닥은 또 얼마나 희망을 걸고 계신지요. 네. 자, 우선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한 주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일단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BDI, 즉 발틱 드라이 인덱스 건화물 운임 지수가요.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11년 말이죠. 11년 만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소폭 지난주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BDI 지수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글로벌 물동량, 즉 소재 산업재들의 어떤 선행적인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소재 산업재군들도 일정 부분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보면은요, 이번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뒤로 미뤄지면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대다수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부분에서 엇나가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정 협상 문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지수가 15포인트대로 상당 부분 좀 상승했거든요. 지수의 하락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공포감이 새로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 또한 계속적인 조정이 좀 나왔다가 좀 더 강해지는 조정도 나타날 수 있는 현재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또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최근 미국 증시에 투자되고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대부분 상당히 좀 많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탈되고 있는 부분의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유럽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을 본다면 미국 증시도 좀 상승폭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조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탄탄한 일주일, 2주일 정도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간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7월달 상승의 어떤 가장 큰 모멘텀은요, 중국의 상승과 미국의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타났다는데 기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시장에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 미국 증시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금의 성질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성격을 크게 두 개 나누면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계 자금 측면으로 본다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죠. MSCI를 통해서요. 반면 유럽계 자금 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에 투자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를 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해 드렸는데, 현재 유럽계 자금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또한 유럽 측면으로 본다면 선진국에 속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매도해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그간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로 이머징 마켓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단 말이죠.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한국과 대만을 선택하면서 미국계 자금이 연 3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계 자금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많겠지만은 굉장히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는 유럽계 자금 그리고 발생적으로 연결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국내 투신권이나 이 기관들의 어떤 환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또 환매 우려는 이제 별로 많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 잔액 자체가요, 올해 3월달 저점에 거의 이제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고요. 이 신규적으로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이러한 부분을 상쇄시켜주면서 투신권은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순매수 전환되는 지점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사놓은 물량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던져야 될 것이고요. 이 던지기 위한 타이밍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거든요. 만약에 투신권에서 다시 강하게 이 펀드의 신규 자금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공중 투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월장은 투신권들의 매수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외국계 자금들 중에서도 미국계 자금은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유럽계 자금의 순매도가 좀 더 강화되면서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향이 엇갈리는 매매가 10월 달에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동안 또 요즘에 우리 이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가 또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이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거를 갖다가 뒤로 뉴스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 지금 원엔과 그리고 원달러는 거의 전저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전저점을 하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커진다면은 분명 수출 관련 종목들의 어떤 리스크가 좀 새로이 나오면서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 이제부터는 10월달 방어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원화 강세 수혜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유틸리티를 뽑을 수가 있겠죠. 전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등의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통신업종도 원화 강세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음식료 업종도 수입을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항공이나 해운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장기 외화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닝 시즌에 이번 이 업종별 3분기 전망을 보면 가장 좋은 업종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통신하고 유틸리티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의 통신 서비스 업종과 그리고 한전, 한국가스공사의 계절적인 수혜와 맞물려서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지는 이 두 업종을 탑픽스로 두고요. 기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IT라든지 그리고 의료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 자동차 등의 업종들도 무난한 어떤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자, 이 정도의 3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씩 종목 변경을 해 나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코스피는 2000포인트 공방이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2000포인트 공방이지만 다소 하락 쪽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통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시장은 다시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즉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과연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이는 코스닥에서의 기회가 분명히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장세는요, 분명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철저히 경기 방어주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중소형 가치주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역시 쉬어갈 가능성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설명 충분히 저희가 전달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좋겠다. 이렇게 넘버원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이제 개장 1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특별히 금요일 수급 특징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수급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중에서 또 특징주 보이시는지 또 분석을 좀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실 텐데요. 거래소의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역시 2천억 대 정도 매수세를 이어가 줬었죠. 물론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2천억 정도밖에 사지 않은 것이 다소 매수 강도가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순으로 샀고요. 자동차, 화학, 네이버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가장 많이 사는 외국인의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은 반면에 삼성물산과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ETF는 레버리지가 보이고요. 이 밖에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하면서 강한 신고가를 쳐내려간 중공업과 NC소프트, 중국발, 또 모멘텀이 강했던 이런 종목들을 지난 한 주 특별히 금요일 날 매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 속에 급등했던 코스닥인데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를 보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은 서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고요. 2위는 외국인도 파라다이스, 기관도 파라다이스였군요. 양 매수를 받았고요. CJ E&M 기관이 많이 샀는데 또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줬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한 주간 34% 급등했는데 금요일 날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성화이텍은 저희가 앞서서 최강 종목으로 추천도 받았었죠. 금요일날 5% 넘게 급등했는데 외국인들 5번째로 많이 담았습니다. 이밖에 기관이 담은 종목들은 거의 다 파라다이스를 제외하고 두 자릿수 상한가를 갔었던 리움쿠첸 기본적으로 5, 6%는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코닉스, 유젠테크, 윈스테크넷 모두 다 기관 매수로 인해서 급등했었군요. 네, 이 같은 수급 특징주 한 20종목 가운데 특별하게 언급 주실 종목이 있다면요. 네. 가장 안정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서울 반도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3차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LED 조명 설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ED 산업 내에서는 가장 차별화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LED 전구 판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민간 수요 기반의 확대가 지속되고 조명용 LED 패키지 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입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가장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명용 LED 패키지 매출 비중이 1분기와 2분기에 50% 언더에서 3분기부터는 53.5% 그리고 4분기에는 58%까지 확대되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군 위주로 개선 추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또한 TV 백라이트 유닛의 매출은 감소될 것으로 일부 예상되고는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고부가가치 모바일 백라이트 유닛의 매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4분기가 일반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에 속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모바일용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조명용 제품이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라이트 유닛의 4분기 비수기 효과를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4만원 눌림목 정도 매수에 목표가는 4만 5천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아주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인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이 소폭 하회 전망입니다. 실제적으로 소폭 감소한 이유는 스마트폰 렌즈 사업부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피코 프로젝트 매출이 4분기로 조금 지연되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플래그십 모델의 출하량이 기대치에 일부 못 미친다는 것 때문에 13메가 매출이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 스마트폰 렌즈 사업부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말부터 신규 고객 개항 즉 LG전자, 소니, 중국 로코랩츠 등의 렌즈 매출이 본격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아울러 동사는 모바일폰 렌즈 외에도 다변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이러한 비렌즈 부분 즉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 그리고 피코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 필름 등의 새로운 부분에서 매출 또는 본격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라서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은 충분히 반영됐고요. 3분기 실적 부분이 일부 훼손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을 볼 때 현재 PER은 6.3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을 겨냥한 매수 전략을 공고하고 있고요. 23,500원 정도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인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복합 리조트 마스터 플랜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 2016년 완공, 그리고 2017년 초 1차 오픈, 그리고 2020년 이후에 2차 오픈 예정인데요. 3,500평의 테이블 150개에서 170개 정도, 그리고 슬롯머신 350개에서 400개로 워커 대비 3배 정도 규모입니다. 또한 2015년까지 매년 영업장을 하나씩 통합할 계획인데요. 보유 현금 1,800억 원과 그리고 자사주로 충분히 인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카지노 연결에 따라서 최근 연결 기준 매출이 20% 육박하는 성장률 시현이 예상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에 실적보다는 최근에 레저세나 카지노세 또한 도입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정기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도입 여부가 3분기 실적보다는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국인 사행 산업에 부각되는 레저세가 외국인 카지노에도 도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아직은 불확실성의 구간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국 여유법 때문에 국경절 이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도 일부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는 비중 축소고요. 정고점 26,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금요일날 가장 많이 샀던 서울 반도체,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세코닉스는 조금 눌림시 매수 의견 주셨지만 양 매수를 받았던 파라다이스는 그러나 전 고점인 26,000원까지만 보고 그 이상은 현금화, 비중 축소로 대응하라는 전략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30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날 코스닥의 상승이 아주 눈부셨었는데요. 미국의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떨어지고 선물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사자, 연속성도 없는 가운데 코스피는 그냥 2,000을 겨우 지키거나 많이 올라봤자 금요일 날처럼 2,010선을 회복하는 정도로만 조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이 만약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데요. 최대 변수를 코앞에 두고 오늘 코스피가 여전히 관망세로 일관할지 오늘 출발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께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출발 상황 짚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소폭 하락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04포인트에서 동시효과가 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를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조금 혼조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 미국의 이제 2014년 예산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우려감으로 더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도 그런 부분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충격을 주기보다는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좀 상기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종합주가지수 2002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000포인트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2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의미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느낌, 2000하고 앞제가 2로 시작하는 거고 1로 시작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2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미는 없다. 다만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기간주적인 성격이 나오면서 힘을 조금 모으는 과정이 있는 것이 좀 좋다. 또 하락 출발했지만 아래 꼬리가 좀 형성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가총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모두 한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유일하게 삼성생명이 소폭 강세를 띠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낙폭을 줄이는지 아니면 낙폭을 크게 나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537.6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틀 동안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띠고 있었고, 매물대를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535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거기가 돌파된 상황에서 그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형성돼서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550이나 56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셀트리온이 0.2% 상승을 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서울 반도체라든지, CJ 오쇼핑 등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상승폭을 다 줄이고 하락을 좀 키우면서 마감되는지, 그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마감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조금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1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9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침 이제 시작한 3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 매수 기조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아침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일본 증시 출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1.5% 정도 갭 하락하면서 니케이가 많이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530선 정도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조 PMI도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소매 판매 지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집계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정도 늘어나면서 예상을 웃돌았는데 지속 지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본 증시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갭 하락하며 개장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온 속보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동양의 계열사 세 곳에 해당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회생 절차 개시를 중앙법원에 지금 신청을 한 건데요. 때문에 동양 레저 그리고 동양 인터내셔널이 될까요? 이렇게 세 군데는 모두 지금 회생이 이제 워크아웃이 시작이 되는 셈이고요. 특별히 동양은 일단 매매 자체가 거래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SK그룹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금 최태원 회장과 또 수석 부회장 모두 다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SK그룹주들의 오늘 표정도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시각 샘플러스 멘토들의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자, 우리 분명하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선생님, 여러분들의 주식선은 저 주생 김도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줍지 않게 출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말씀드렸던 주쌤의 전략은 고점을 논하지 말자. 하지만 고점은 뒷북을 때리고는 분명히 고점의 시그널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고 수급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지금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유가증권 시장에서 저 주쌤의 신호등에서 매도가 확정치가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또다시 업종에서 코스피 200 쪽에서 확정 신호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다시 유가증권 시장으로 봐도 확정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하는 선물 시장 쪽에 연결 선물 쪽에서 봐도 확정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확정 신호가 매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이 유일한 코스닥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신호등에서 코스닥 쪽은 돌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때리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이 공개 방송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상당히 좋지 못하게 출발되다 보니까 지수 전동된 종목군들의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힘들도 약화되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기관계의 매도는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미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도 쪽 투신과 금융투자 매도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중소형주 가기 위하니까 우리는 주력주에 이빨 물고 있자라고만 잡아놓았고요. 연말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계좌가 승천되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방은 바로 유일무이하게 선물과 주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주센방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선물시장 쪽에서도 출발은 견고하게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 출발되어서 뭔가 우리한테 매수를 가끔 잡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요. 시장 출발과 함께 공격적으로 주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63점대 부근에서 매도 사인 들어서 지금 매도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한 달에요. 시초 출발과 함께 시초 공략을 저 주쌤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이고 제 돈도 제 돈입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자금을 함부로 어설픈 자리에서 사인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한 달의 시초의 대응은
저 같은 경우 주생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2번에서 3번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자신 있게 시초부터 언급을 좀 드리니까 그거 대응해서 지금 파생 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차 수익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익 실현 1P 이상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종목군들 쪽에서는요, 오늘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부 지금 코디에스가 상당히 크게 뜨고 있는데요. 자, 이쪽 보지 마시고요. 일부 종목군들 살짝 노출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대응을 하시겠다라면 제닉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 가고 있는 중국 쪽에 관련된 소비재 관련주 쪽으로 좀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은요, 단기적인 우리 신호등에서의 문제가 도래되고 있는 28,600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추격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올라타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익절하는 부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어느 때부터 시장이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부담 요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자, 2,000포인트 앞자리가 깨졌다라고 해서 바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번 조정은 대세 상승에 대한 눌림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으니까요. 우리는 공개 방송에서 죽어라 열심히 한 땀 한 땀 모으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시청자분들 그리고 애청자분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전략을 대응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쌤은 이제 공개 방송 더 죽어라 하러 가겠습니다. 음방용 그 다음에 비방용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일본은 소매 판매는 예상을 웃돌았지만 8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 니케이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70원대 초반 들어오면은 일단은 좀 많이 지지가 되는 분위기, 그리고 후반 되면 여차없이 다시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 이번 주에도 계속 갇힐까요? 오늘은 일단 반등하는군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80전 상승한 1075원 5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78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현재는 1077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지난 주말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일부 안전 통화들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미 정부의 폐쇄 가능성에 따른 시장의 위험거래 축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전까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가 불확실해진 틈을 타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안전통화를 매도하고 이 자금을 아시아통화나 상품통화에 투자하는 캐리 포지션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 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캐리 포지션이 청산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는데요. 상원은 예산 처리 시한인 오늘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미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미 연준 총재가 올해 안에 양적완화 축소가 없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달러와 약세 재료가 여전한 상황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재료의 부상으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가 제한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만약 미 정부가 폐쇄가 된다면 얼마나 오래 폐쇄될 것인가 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의 환율 동향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로 보면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995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첫 번째 정부 폐쇄가 있었고요. 그해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두 번째 정부 폐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폐쇄되었을 기간 동안은 달러원이 5원 50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두 번째 폐쇄 기간 동안에는 16원 40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달러 엔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폐쇄 기간 동안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유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미 정부의 폐쇄가 극적으로 모면되거나 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을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0원대에서의 반등세를 드러낼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에반스 총재 내년 1월 QE 축소 발언 불구하고 오늘 달러원이 오르는 것은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 폐쇄 우려 때문인데 결국에는 폐쇄 기간이 관건이다 하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그룹이죠. 결국 1,100억 원을 못 막으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 3곳, 동양 그리고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그 여파로 남아있는 지금 상장돼 있는 거래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 오늘 안철수 관련된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다시 한번 정치 세력화에 어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주 특별히 써니전자가 독보적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발 종목은 바로 한진해운인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이 지금까지 진행이 좋았었는데요. 3분기 실적 우려, 단기 순손실 한 2천억 원 얘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돌발 종목 분석을 특별히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께 연결해 들어보려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양그룹 결국에는 오리온한테 이제 도움을 못 받더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이 돌발적으로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대한 관련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뭐 동양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이 3개사가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그룹 관계자 얘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자금 경색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위기 여론의 또 심화 이런 부분들이 이 투자자 보호의 최종적인 어떤 근간이 될 이 자산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뭐 신청을 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고 배경을 좀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은 역시나 훨씬 더 좀 힘든 상황이 됐고요. 일단 동양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함으로써 동양 주권 거래에 대한 매매 거래에 대한 정지를 일단 거래소에서 한 상태고요. 일단 동양 네트워크가 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 풍문에 따라서 뭐 조회 공시를 계속 요구하는 등 일단 동양그룹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계속 시끄러운 좀 안 좋은 풍문들이 좀 휩싸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보도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좀 요구한 상태.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계속 이어서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창남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또 나왔어요. 네,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 이슈인데요. 일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전국적인 세력화를 위한 작업에 좀 착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테마주들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써니전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9일 향후 창당에 대비해서 첫 지역 조직으로 이 호남 지역의 실행위원 명단은 68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이 과연 향후에도 어떤 식의 정치적 노선을 걸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 부분이 이 정치 세력화를 위한 실행위원을 발표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세력을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슈, 안철수 테마주들의 가장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행보에 따라서 주가는 요동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우려감 이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BW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뭐 실적 우려까지 나오는 바람에 한진해운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아침에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보통 해운 업황이 성수기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대신증권 쪽에서 나왔는데 성수기에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시 좀 제기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은 실적 부분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한진해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개파락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3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 중심의 팔자 속에 코스피가 2000선을 다시 내주고 있고요. 오늘 시가에서는 2000 살짝 위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1999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처럼 안철수 테마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꺾여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동양그룹주 오늘 법정관리 신청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SK그룹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제 두 오너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경영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관련주 어떻습니까? 근데 뭐 SK그룹주들은 큰 폭의 하락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물론 이제 부회장마저도 이렇게, 2년 6개월인가요? 3년 6개월입니다. 네, 3년 6개월 그 실형을 받은 건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원래는 1차에서는 무죄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너에 대한 거는 큰 변함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SK그룹 자체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SK가 2.3%, SK이노베이션이 1.3%, SK CNC가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오너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냐. 물론 아예 없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SK라든지 SK CNC 모두 최근에 강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를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조금 네크라인을 잡아드린다면 한 18만 5천 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CNC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동양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STX 그룹 자체도 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STX 엔진, STX 페노시, STX 조선해양 모두 한 3에서 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채권당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없다 보니까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STX 페노션 같은 부분들도 조금 박스권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2,250원 정도가 분기가 된다라면은 STX처럼 좀 하락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STX 페노션, STX 조선해양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벽산건설이 오늘 본입찰이 연기됐나 봐요. 급락합니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도 한 300억대 지금 손배 소송에 걸렸다는데 같이 급락이네요. 네, 일단 뭐 벽산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지난 8월 3일하고 8월 13일하고 8월 2일하고 그 본입찰 연기가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세 번째 연기가 되는 바람에 신맹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본입찰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가가 뭐 급등세를 띌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한 7,000원대, 한 7,000원 전후로 해서 매매 공방을 벌이다가 오늘 10% 급락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라인을 잡긴 좀 애매해요. 벽산건설 같은 종목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6,000원, 한 6,000원 정도 1차가 6,000원이고요. 아니면은 좀 짜릿하게 된다라면 한 6,20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차까지 연기가 됐던 얘기는 다음에 어떤 스케줄 잡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연말로 다가오고 있고 동양, 뭐 STX 그룹 등이 여러 가지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KTB 투자증권이 이제 그 재양문인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300억대 그 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 정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소송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크게 KTB 쪽으로 나쁘게 결론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연기금이라든지 다른 이제 어쨌든 이 관련된 그 투자 자금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2,400원대, 2,48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2,430원이나 2,400원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 그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2,2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2,400원 전후로 해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특징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하이가요. 넥스토리 급수 합병 이후에 거래가 오늘 재개됐는데 급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 ENL이 우리 ETI와 함께 급락하는데 애플에 이제 더 이상 공급 못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셀바이오텍은 오늘까지 아주 차곡차곡 오르는데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 세 종목은 KTB 투자증권 다시 가서 김근호 과장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게임마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 넥스토릭에 대한 흡수합병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 우회 상장에 대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주권 매매 거래가 좀 정지가 됐었는데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게임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상으로는 일단 오늘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는 일단 7,630원 정도, 그러니까 7,600원대 후반을 돌파해서 좀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가격대에 굉장히 좀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좀 양봉이 길게 재차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거나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뭐 다음 날로 좀 넘긴다면 일단 음봉이 재차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갭을 메울 수 있는 자리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을 좀 해보셔도 된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이 CCFL 업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ENL이 애플에 대한 공급 중단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이 애플의 이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좀 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글로벌 탑2 회사이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한 우려감, 뭐 이익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ETI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큰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3,000원대 가격이 좀 지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00원대 가격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굉장히 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홀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3,000원대까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3,000원대까지 좀 기다려도 충분히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봉이 재차 좀 나온다면 손절도 과감하게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인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증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확대됐다. 뭐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 부분이 굉장히 좀 성장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부분에서 뭐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승은 분명히 최근에 좀 돌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좀 생기고 있는데 일단 과연 어디까지 좀 버텨줄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셀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물대들을 얼마만큼 잘 돌파할지가 가장 관건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로 돌았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다는 부분이지, 사실 시장만 좀 괜찮았다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양봉이 크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차트 실적 다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반등하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셀바이오텍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6,000원 초반대부터 매수에 좀 고려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도 살펴봤고요. 특징주가 오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크레디오라는 종목이 합병 기대감 때문에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고요. 로엔케이도 오늘 유증 소식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가운데 최근에 상당히 강했던 코디에스와 피에스텍이 오늘 또 오릅니다. 뭐 뉴질랜드에서 우리 기업 약간 손을 벌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크레디오 같은 경우는 교육 업체죠. 그래서 뭐 취약 아동
인구수가 늘어난다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세리 CEO,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삼성 그룹 내에 있는 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제연구소인데, 그 관련해서 뭐 컨텐츠를 제공이라든지, 뭐 리포터 작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그걸 이제 합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 그룹 내에서 이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크레듀가 이제 2000년도에 삼성에서 이제 분사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삼성,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보신다라면 삼성의 어떤 힘을 얻는다 그러면은 주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였었고, 매출도 항상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시가섭도 시작해서 쭉 양봉을 길게 뽑아놨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저항대를 그냥 한 번에 양봉을 돌파시킨 거라서, 일단은 뭐, 이걸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지지라인 잡아드리는 게 한 54,000원 정도 54,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워낙에 아침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양봉을 치고 나왔기 때문에 쉽진 않으실 거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54,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지라인 형성이 안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는 게 좋을 거고, 최악의 경우는 52,700원에서 53,000원 정도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54,000원, 2차 한 53,000원 정도를, 순서로 1차, 2차,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호주 이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혹은 전기차 관련된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삼성 SDI나 LG 화학 같은 경우가 항상 대장주라 볼 수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정확하게 어떤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출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 물론 예전에, 한 5년 전, 혹은 뭐, 한 3, 4년 전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고,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주가 자체가 전기차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악성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돌파시키기 전에는 조금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추격 매수는 조심하자. 그래서 PS텍 같은 경우는 일단 만약에 제가 이 PS텍을 매매한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쫓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5,6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 라인이 잘 형성된다라면은 충분히 한 6,000에서 6,5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매매한다면 저는 솔직히 매매를 좀 안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3,000원대에서 불과 2주 만에 6,000원 올라온 상황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냐 본다라면은 좀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악성 매물을 돌파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자체도 윗골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기존의 매수자들도 조금 부담은 느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에서는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날 특징주로서 저희가 수급 특징주로 거론됐던 종목이 오늘 추가 상승하는데요. 이 부분 김근호 과장님께 조금 이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세코닉스가 급등했는데 오늘 또 3%고요. 파트론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성화혜택도 최강 종목 개장 전에 이 종목 한번 잘 봐라 추천도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역시 오릅니다. 무엇보다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던 리움쿠첸도 오늘 한 5% 정도 더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세코닉스와 파트론 같은 경우 뭐 공통점은 역시나 이 카메라 렌즈 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최근에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렌즈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기대감, 역시나 가장 먼저 뭐 갤럭시 노트 3 등 하반기에 좀 신제품들이 출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된 것 같고요. 일단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매수세도 좀 늘어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작용한 것 아닌가,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일단 양봉이 오늘까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이평장이 하나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조금은 상승 후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25,500원대만 좀 돌파해 준다면 다시금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춘 종목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5,500원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만약 음봉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24,000원대 초반, 뭐 24,000원 가격에 조금 매수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오는 이 카메라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라는 말씀, 조금 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파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론 뭐 최근에 또 기관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세코닉스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일단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17,000원 초반대, 초중반대의 매물대를 상승 돌파했다는 점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000원 초반대 저항이 좀 있다. 이평저항과 밴드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 초반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만원 가격대에 대한 도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매수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양봉 하나 정도 좀 기다려봐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 자동차 업종들이 좀 올라오면서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이 운수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 완성차 업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켓시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마켓시어도 늘어났지만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뭐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차트상으로는 1차적으로 밴드 저항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7,000원대 저항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17,000원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공격적으로 좀 따라붙으시는 것보다 성우하이텍도 한 15,000원 후반대, 중반대의 음봉, 그리고 넓게는 15,500원까지 충분히 좀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인 리온쿠첸,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의 화두는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뭐 리온쿠첸, 제닉, 뭐 라겐락, 이 중국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패턴이 바로 이 신고가 패턴인데, 홀딩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데 신규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7,500원대 기다려보시고요. 뭐 더 기다리실 분들은 7,000원 초반까지도 좀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된다. 너무 공격적으로는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하면서 이렇듯 아주 풍성하게 개장하자마자 따끈한 특징주들을 팁과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는 두 분 모셨으니까 오늘장 조언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쪽의 수급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2014년 예산안이 미국에서 좀 통과가 좀 지연되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뭐 언제까지 합의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통과 지연, 반대 공화당에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 시장이 한번 변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외국인 수급은 바로 선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수급이 좀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올 때 매도로 반전되는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10월 한 달 증시의 방향성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10월은 코스닥장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네,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도 보신다면은 물론 코스피 시장도 낙폭 조금 줄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여전히 10월달 양세는 코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의외로 좋은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특별히 돌발 종목 분석해 주셨던 김근호 과장님의 조언 한 말씀 역시 구해볼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쉬어갈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뭐 정치적인 대립,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좀 쉬어갈 타이밍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처럼 시장이 급등할 때처럼 강하게 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논리로 좀 흘러가는 시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쉬어갈 타이밍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가 그간 외국인 수급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중소형주로 좀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 계속 드렸었던 이 바이오 업종이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 됐고 이 세컨티어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 생각은 계속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사실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키 맞추기가 좀 나올 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공략해 보신다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수익률 회복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0월에 코스닥 지수 기준 한 560포인트까지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560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차적으로는 일단 540포인트가 돌파된 이후에는 뭐 560 정도는 트라이는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권은 역시나 54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56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적어도 또 580포인트까지의 트라이, 2차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차트 모양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코스닥의 상후에 이제 수익률이 좀 빠를 수 있음을 시사해 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또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님,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국인들 일단 현물은 소폭 매수세를 다시 띄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의 매도가 많습니다. 1000계약을 훌쩍 넘은 지가 오랜데요. 이 시각 현재 선물 시장 동향과 필요한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보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살짝 이제 현금화 얘기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 오늘 아침에 또 선물 많이 팝니다. 개파락 출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해외 증시 쪽에 대한 신호 부분도 좀 발생이 좀 됐었고요. 앞에서 라이브 쪽에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지만 종합지수, 선물, 코스피 200 세 종목의 트라이앵글에서 매도 포지션들이 지금 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겹죠. 명절 전에도 제가 이 얘기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코스닥 쪽에 대한 개별주 종목군들 쪽에서는 조금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하지만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때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 계속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뀌게 되면 언급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뒷북 그만 때리자고요. 종목군들의 흐름은 파생시장 정확히 읽고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쪽 코스닥 종목군들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즐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래간만에 오늘 출발과 함께 매도 신호 자체가 먼저 확정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익 실현하고 지금 두 번째 매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수급 출발해서 보면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상당히 좀 빠르죠. 빠른 매도 쪽에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 속에서 개인들의 매도세도 동반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 각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각도론 쪽으로 놓고 보면 이건 단순한 개인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다 나갔다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변동, 위아래 스위칭을 건드리는 것은 개인들이 포지션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큰 그림상으로 놓고 보신다라면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동바 하락 이후에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것이
개인 부분에 대해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것이 개인이 매도로 전향되면서 기관 쪽 받아주는 형국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이제 매도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옵션 쪽을 보면요, 콜옵션 쪽이 좀 빠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장이 개파락 위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저가 매력을 부각하면서 지금 수익 구조로 좀 챙기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겠고요.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로 시장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전체 포지션의 수급은 이번 장은 양 매도 장세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어줍잖게 출발이 되었지만 베이시스로 인해서 현재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거든요. 2점대 이상에서 끝났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 요인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베이시스는 제자리 쪽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 특히나 이제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로 전향되면서 급속도로 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만 열어두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금일장 전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계속 반복하죠. 확대가 될 경우에 고점 매도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금일장은 이제 지난 금요일과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부분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못난이 음봉뚱땡이가 나오고 나서 이 뚱땡이를 감싸내는 패턴이 없었고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나서 제대로 페이크를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이 페이크는 뭐 수급적인 특징이었고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 내려왔지만 오늘장에서 보시면 음봉뚱땡이가 출해되고 그리고 바로 감싸면서 양봉뚱땡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제자리 갖다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가고 나서 그때에서 수급과 시장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추세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 쪽에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긴 했었지만 정확히 제자리 쪽으로 턴되고 나서 향후에 오후장에서의 움직임들이 추세의 확정치를 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세의 하락석의 신호탄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 고점이라는 것은 저도 뒷북 때리고 계속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만큼 머니게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기준점에서 여전히 위쪽을 정확히 올라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포지션 자체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60을 우리의 황금 라인 쪽으로 좀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밑에서 부분에서는 매도로 오늘 일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한 땀 한 땀 아주 짧은 스캘핑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매도가 유리한 거고요. 앞침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수 포지션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이미 지금 공개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시그널 자체도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신호등 그대로 유료 가족들 그대로 매매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쪽에서 공개방송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죠.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매도와 이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 황금 라인을 정확히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수를 쉽사리 보이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황금 라인을 정확히 올라타기 전까지 무조건 매도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보는 거는 하루 정도는 밀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황금 라인 제대로 지키시고요. 자, 주쌤의 신호등 갖고 아주 편안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거 자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지금 샘플러스에 제가 오늘 공개방송이 아마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배워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황금 라인 263.60 바로 올라타지 못하면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니케이가 오늘 많이 밀립니다. 2%가량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이 조금 좁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소매 판매 또 제조 PMI는 괜찮았지만 산업 생산이 많이 부진한 것이 일본 증시의 엔고 부담과 함께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역시 오늘도 좀 쉬어가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약간 부담인 가운데 2천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역시 치열하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같이 파랑불을 켜는 안타까운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만 미국의 정치권 잡음 때문에 오늘 반등 주면서 1,700
70원대 후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출발 주식 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